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 경기를 앞둔 신경전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한참 넘었기 때문입니다. MLS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치업,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을 불과 24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무려 7만 7천 명을 수용하는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티켓은 발매 10분 만에 매진되었고 안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화로 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축제를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인터 마이애미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이 뱉어낸 말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를 향해 믿을 수 없는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글쎄,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할리우드 배우에 가깝지 않나?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들마저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고 통역사는 순간 당황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분노를 예상했던 그 찰나의 순간, 소니가 보여준 행동 하나가 이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이 아시아의 슈퍼스타에게 이토록 날선 독설을 퍼부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욕 속에서도 빛났던 손흥민 선수의 침묵의 품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만 7천 관중을 기다리고 있는 콜리세움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감독의 도발 뒤에 숨겨진 치졸한 의도,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이 감독이 제 무덤을 팠다며 경악한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미디어 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1932년과 1984년 두 번의 올림픽을 치러낸 역사적인 장소이자 내일이면 7만 7천 명의 함성으로 뒤덮일 격전지입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수백 명의 취재진이 뿜어내는 열기로 실내 온도는 후끈했습니다. 기자회견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보유한 인터 마이애미와 손흥민을 영입하며 은하계 군단을 완성한 LAFC의 맞대결에 대한 기대 섞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 기자가 인터 마이애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LAFC의 핵심은 단연 손흥민이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그를 막을 특별한 비책이 있는가? 통상적이하면 훌륭한 선수니 조직력을 맡겠다 정도의 답변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마이크를 고쳐잡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당신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LA가 손흥민을 데려온 건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이곳 LA 한인 타운의 표를 팔기 위한 마케팅용 영입일 뿐이다. 그는 훌륭한 모델이지 우리를 위협할 킬러는 아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에는 1초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듯한 진공 상태.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해지자 그는 전성기가 지났다. 유럽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여기로 온 것 아닌가. 내일 우리 수비수들은 그를 막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는 헐리우드 간판을 보느라 바쁠 테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난 15년 동안 유럽 무대에서 쌓아 올린 피와 땀, 그리고 그가 증명해온 모든 커리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악의적인 비방이었습니다. 마케팅용 선수라는 말은 프로 선수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적인 수식어입니다. 현장에 있던 LAFC 관계자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일부 한국 기자들은 항의하듯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물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의 메인 앵커는 생방송 도중 이 소식을 전하며 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케팅이 아니라 실력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을 혼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끌고 갔던 선수입니다. 그건 그에게 마케팅용이라니.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레전드들과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현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조차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컴은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손흥민의 광팬이다. 그의 플레이는 예술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의 팀 감독이 자신이 존경하는 선수를 깎아내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티에리 앙리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본 적 없는 자가 왕을 논하지 말라. 내일 밤 콜리세움의 주인은 메시가 아니라 소니가 될 것이다.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 역시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를 적으로 만나는 건 악몽이다. 세계 최고의 명장들이 두려워했던 선수를 MLS의 한 감독이 마케팅용이라 폄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함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극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인터 마이애미 감독의 이런 무리수가 치밀한 계산보다는 초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는 수비 불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이적 후 프리시즌 경기에서만 3경기 사고를 몰아치며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속도는 여전히 시속 34km를 상회합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느린 수비 라인에게 손흥민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독은 이 공포심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센 척을 하며 손흥민 선수의 심리를 흔들어 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무대 뒤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의 증언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인터 마이애미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마주쳤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성을 지르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감독에게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로 딱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L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독님, 뜨거운 밤이 될 겁니다. 그 순간 감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분노할 줄 알았던 상대가 오히려 여유롭게 환영 인사를 건네자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발끝에 모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의 품격입니다. 지는 개를 향해 같이 짖지 않는 사자의 위험입니다. 이제 내일 7만 7천 명이 가득 찬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팬들의 함성이 지진처럼 경기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감독의 말만 믿고 손흥민을 얕잡아 보다가 전반 10분도 되지 않아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묵할 때 가장 무섭다는 것을요. 벌리전 70m 드리블 골 당시에도 첼시전 원더골 당시에도 그는 경기 전 인터뷰가 아니라 경기장 위에서의 퍼포먼스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인터 마이애미의 오른쪽 측면을 그야말로 파괴할 것입니다. 특유의 헛다리 짚기 후 수비수가 중심을 잃는 그 0.5초의 찰나 가마차기 슛이 골문 구석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뒤 손흥민 선수는 감독석을 향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포옹하고 관중석을 향해 찰칵 세리머니를 할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감독에게는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씻을 수 없는 굴욕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내일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본과 마케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들에 대항하여 오로지 실력과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한 영웅의 대서사시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손흥민을 마케팅용이라 불렀지만 내일 7만 7천 명의 관중은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케팅용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동 그 자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100년이 넘는 콜리세움의 역사 속에 내일은 또 하나의 전설적인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주인공은 메시도 마이애미 감독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경기 몇 대 몇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몇 골을 터뜨리며 감독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예상 스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손흥민 선수의 통쾌한 골 소식과 함께 더 벅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런던 현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늦게 밀려온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토트넘 호스퍼의 다니엘 레비 전 회장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비즈니스로 유명한 피도 눈물도 없다던 그가 공식 석상에서 입술을 깨물며 뱉은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재임 기간 25년 중 가장 뼈아픈 실수는 단 하나다. 바로 그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여준 기적 같은 퍼포먼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토트넘이 마주한 처참한 현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드라마의 전말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49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난장판 상황입니다. 팬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고 구단 수뇌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 LA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흥민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개월. 손흥민이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미국으로 간 것은 은퇴 수순이다라는 섣부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모든 의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저 조각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선수의 가치가 그가 속한 리그와 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레비 회장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하게 만든 결정적 장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난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2026 시즌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현장입니다. 이날의 날씨는 덥고 습했습니다. 원정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선 손흥민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말이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1분 만에 경기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대 수비수 3명이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파하는 대신 수비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마치 자로 잰 듯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원터치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상대팀 감독은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동료를 활용하는 축구 도사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LA가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 키커로 나선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3개월의 공백, 낯선 잔디, 낯선 공인구.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를 법도 했지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결한 도움 닫기에 이은 정확한 임팩트. 공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즌 첫 골이자 그가 미국 무대에 찍은 첫 번째 발자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짜 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반 24분,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트래핑은 예수의 경지였습니다. 공이 발등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순간 수비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흥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쇄도하는 부안가에게 패스를 건넸고 이는 곧바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또다시 손흥민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문전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을 확보한 그는 욕심부리지 않고 더 좋은 위치에 있던 티모시 틸만에게 공을 양보했습니다. 틸만의 득점. 이로써 도움 해트트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골 3도움. 공격 포인트 4개. 단 한 경기, 아니 전반전 45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대1 대승. 경기 후 통계 사이트들은 평점을 매기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듯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레알 에스파냐의 캄포스 감독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손흥민을 막을 전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히 그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이 충격적인 활약 소식은 실시간으로 영국 현지에 타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의 펍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BBC 등 현지 매체들은 앞다퉈 손흥민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심장을 팔아치웠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 레비 전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 직후 집무실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석에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했고 주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축구 경영 인생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와인처럼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선수였다는 것을 나는 그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사실 레비 회장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선수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이 득점력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리더십의 부재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을 독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며 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던 캡틴 소니의 빈자리.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토트넘, 아니 전 유럽을 통틀어도 찾기 힘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10골, 20골을 넣는 공격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단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보여준 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세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동료에게 양보하고 팀 전체를 춤추게 만듭니다. 저런 선수를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내보낸 겁니까? 이건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영원한 라이벌, 아스널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조차 거들었습니다. 나는 아스널 사람이지만 축구인으로서 손흥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미국의 잔디 위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했다. 토트넘이 그를 잡지 않은 건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손실이다.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손흥민 이적 후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의 예약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레비 회장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천문학적인 가치를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1골 3도움이라는 화려한 스코어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지난 3개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손흥민은 LA에 가자마자 뛰지 않았는가? 부상이 있는 것 아닌가? 프리시즌 5경기 전경기 결장, 먹튀 아니냐? 이런 악의적인 루머가 돌 때도 손흥민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추춘제를 소화했습니다. 가을에 시즌을 시작해 봄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춘추제입니다.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납니다. 이 생체 리듬의 차이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LA 구단 측은 손흥민을 즉시 투입해 티켓을 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구단은 미래를 봤습니다. 2026년 월드컵, 그리고 LA에서의 롱런을 위해 손흥민은 당장의 환호 대신 철저한 몸 관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손흥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현지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에서, 라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남미 출신 선수들에게는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다가갔고, 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18일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부안가가 골을 넣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득점 후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미 LA 선수들은 그를 마음속에 캡틴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품격입니다. 자신이 빛나기보다 팀을 빛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레비 회장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조 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위닝 멘탈리티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온두라스의 밤하늘 아래서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밤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정된 비극이자 새로운 희망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가진 보석의 가치를 몰라봤고 그 대가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그 보석을 품은 LA와 미국 축구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아니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둔 대한민국 남자. 손흥민이 써내려갈 2026년의 새로운 전설을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